그 유인물은 줬으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노트에다가 선생님 처음부터 썼던 거 다 써와야 됩니다. 뭐부터 출발했어 선생님이? y는 x제곱과 직선이 알파 베타에서 만났다부터 출발한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을 지나는 x축의 수선을 그어 가지고 그래프와 만나는 점, 저기 직선 원래 직선과 만나는 점, 좌표 구하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하고 밑에 있는 넓이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 적었어요. 선생님 모르는 것은 딱 적부 정적분 하나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 적은 거야. 알겠죠? 자, 나는 이 도형을 봤더니 이 도형보다는 이 도형이 좀 쉬워 보이네. 그럼 이 도형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전체 6에서 빼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도형인데 현재 이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닮음이 보이네요. 닮음의 B를 이용해서 문자를 놓으면 좀 더 쉬워질 것 같네요. 그러면 요놈이 3x, 여기가 3x, 여기가 4x, 여기가 5x. 그러면 여기가 지금 4-4x. 됐어요? 백제군 여기 얼마니? 5분의 16. 좋았어. 잘했어. 5분의 4 곱하기 4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네. 맞나요? 4 묶어내고 거에 4의 1만 xx는 요 길이죠. 이 길이 4 1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해서 5분의 4 쓸 수 있어야 돼. 그래 좀 더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러면 길이 다 나왔고 넓이 여기 넓이는 3, 4, 6 6x 제곱이고 얘는 2기 나왔고 2기 됐으니까 얘는 5분의 3에 4의 1마이너스 x니까 식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나왔네요. 가로를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문제는 2차식의 형태니까 뭐 완전 제곱식 생각해야 되니까 아마 풀어가지고 풀면 수가 지저분하고 좀 크니까 연산은 좀 불편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요거 질문 안에는 문자 넣는 얘는 문자 넣는 것만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볼게요. 3대 4대 5 똑같이 갑니다. 3x, 4x, 5x. 3대 4대 5, 3y, 4y 그래프를 도형을 잘못 그려가지고 비율 관계가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바꿔 써버리면. 그래서 그림이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안 맞다면 다시 그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 이제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돌아서 보면 잘 안 보여. 그러지? 펜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짧게 보이잖아. 아니 이제 똑같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왜 우리가 똑같이 보이냐면 뭐가 있어. 머릿속에 박힌 내용이 있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길이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사진 속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길이가 다르다는 느낌이죠. 그러겠지. 그래서 너희 사진 그 왜곡된 사진들이 많잖아. 도대체 어떻게 애가 만들었까니? 얼굴이 반쪽이 되고 키가 2배가 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 만들어 내본단 말이지. 그래서 왜곡된 사진이다 이거죠. 뭔 얘기하다 그랬어? 비율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썼더니 내가 아는 식은 4x 플러스 5y는 4이고요. 넓이식은 3, 4, 12, 6x 제곱이고요. 이쪽 넓이는 3, 4y 플러스 6y 제곱이네요. 요거에 무슨 값을 원하고 있어?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고 있어요. 최소값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최대값을 넘어가는 거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네. 홍서 뭐야?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나정은 알 거야. 나정 알지? 오 잘했어. 나정 뭐가 응이야? 이거 오늘 아닌데. 나정
뭐야 대답 안 해? 그렇지 코시지 코시. 원은 내가 원으로 딱 봤더니 원으로도 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말한 거고, 딱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뭐 K로 놓고 풀면 원 엊그제 고제 공부한 거죠. 얘랑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라고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현재 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식을 봤을 때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제가 1번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야. 1번이 있을 거 아니야. 1번이 있고 내가 평상시에 잘 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지. 그러지? 둘 중에 하나는 잘 보여야 된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눈이 이상해가지고 소민이 천재였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저는 답이 나오죠. 723분의 57입니다. 이건 천재지. 그러지? 그런 방법이 아닌 이상은 식이 요구하는 바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현재 1차 합이 나왔고요. 제곱의 합의 형태는 일단 코시가 눈에 보이고, 원이 보인다는 것은 공부를 좀 덜 한 거나 아니면 그나마 이것이 보였다.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신선했습니다. 이 원하고 직선이 교점이 발생한 다음에 K까지 범위가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식에서는 코시, 1번 코시. 도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 중에는 도형의 넓이, 길이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은 산술기하가 있고요. 코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대부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2차 함수니까 아까 처음에 문자를 하나로 놓으면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식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코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도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코시를 쓰고 싶은데 못 써 잘.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알았어요? 쌤은 코시를 쓸 때 쌤도 잘 안 됩니다. 씁니다. 써. 기본식을 써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야.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이 식을 머릿속에 박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못 쓰는 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놓고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를 만듭니다. 이 자리에 지금 6x 제곱, 6y 제곱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제곱으로 써야 되니 6x의 제곱, 루트 6x, 루트 6y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4x 플러스 5y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보니 a, b를 만들어내야 되겠네. ax에 4x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루트 6이 왜 나타났지? 4가 왜 나타났지? 루트 6이 왜 나타났지? 5가 어떻게 나타났지? 이렇게 쓰면 되네요. 맞습니까?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준 거야. 얘 넣고 얘를 넣어가지고 얘만 만들어줘서 형태를 다 맞았습니다. 다 나왔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얘는 얘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x제곱 플러스 6y제곱이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얘가 얼마냐면 6분의 16, 25, 41이네요. 41분의 6 최소값이 그래서 41분의 16하고 6, 96인가 보네요. 그러지? 질문이 82가 나온 이유는 41 때문에 나왔는 거네요. 이렇게 풀었을 때가 이 문제가 좀 더 편하게 풀어지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놓고 얘를 2차 함수도 푸는 방법과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 연습을 해놓으면 다음에 2차 함수가 불편한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을 거야. 현재 고1 과정인 고등상 과정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추천하지만 이게 고등상이 아니라 고등학까지 넘어가면 둘 중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좀 편한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봐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도형적인 내용은 고1 과정이 아니라 1학기 과정이 아니라 2학기 과정을 알았을 때 쉽게 풀어진 내용도 있어. 근데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고 서술형일 때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1 때는 공부를 할 때는 현재 이 과정에서는 요 풀이 방법이 현재 맞는 과정이니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는 게 맞겠지. 됐어요?
서술형과 단답을 구분해야지. 이게 시간 싸움이냐 아니면 서술을 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아시겠죠? 물론 다음에 풀면 우리가 더 쉽고 편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알겠나요? 다음 2번. 2번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 자, 뭐 2차 곡선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뭐 하면 돼? 그리면 돼. 뭐 어디다 그려야 돼? 도화지를 그려야지. 좌표 평면, 좌표축을 놔야겠지. 좌표축을 그냥 나는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럼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뭐 A, 12. A, 12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완성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도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라진 거고 실제로 우리는 도형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식 최고참 계수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얘가 A가 힘들어지면 A 대신에 다른 문자를 놓으면 되겠죠. K 그러면 Y는 AX-K의 제곱 플러스 12라는 식에다가 한 점 0,9 한 점 12,0 집어넣으면 연립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방법이 하나가 보이는 거고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왜냐하면 도형을 돌려서 그려도 되는데 현재 문제가 일부러 돌려서 나온 거야. 그러면 나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런 말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가 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림을 돌려서 그렸다 이 말이겠죠. 음수 그래프로 바로 되는 상관없고 그러지? 그럼 요것이 뭐야? 요 원점을 지나는 식이고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3대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여기는 12예요. 숫자 잘 뭐 쫓아지면 바로 찾으면 솜이나 천재잖아. 어떻게 하면 돼? 뭘 내요 또. 보이냐? 보이면 바로 쓰고 안 보이면 얘가 10이니까 응?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선생님 말했지 요 방법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생각하고 썼다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일반형 식을 써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그걸 찾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우리가 뭐 분수 형태나 루트 형태가 나와버리면 그런 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런 생각이지. 식을 쓰다 보면 얘가 지금 A 지금 X 제곱이잖아요.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2라고 하는 거는 여기 수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하나는 3을 쌓고 하나는 12를 찾아나가면 한번 찍었어. 난 찍었어. 거꾸로 간 거야. 찍어서 1을 넣었더니 3이 나온 건 사실이네. 1. 그러지? 그러면 여가 얼마가 되면 안 돼? 11이 되면 너무 큰 수가 되지. 그럼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할게요. 3. 그리고 여기는 3배. 9. 이건 또 찍은 거야.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분의 1인가요? 됐어요? 9를 넣었어.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래도 엄청 큰 수가 나와버리네. 안 되겠네요. 바로 실패하면 접어. 해보시면 수는 있습니다. 4, 8이 하나 있어요. 4, 8이 있어. 알았어요? 접으면 그냥 여기다가 자 이거는 선생님 좀 센스를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평상시에 센스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씩 써보라고 센스를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센스만 믿는 애들이 있어. 맨 문제 풀려면 수만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모든 문제를 수를 넣어서 풀어버려. 근데 그게 단점이 이제 보이는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수가 있어. 계산이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으니 이 방법은
평상시에 자기가 좀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씩 수를 써보고 고지고대로 푸는 애들 그냥 식으로 주구장창 머리는 쓰지 않고 구장도 식 써가지고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풀이가 답답해져. 너무 길어지고 생각 없이 풀면 길어집니다. 평상시 선생님도 너 식은 좀 줄여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사람들. 알겠어요? 예, 두 가지가 병행돼야지 우리가 시험 점수 좋고 모의고사 점수 좋아요. 알겠죠? 학교 시험도 시간 싸움이니까 보이면 바로 푸는 게 낫다 이런 말이지. 그러지? 평상시에는 연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 번 해봐. 써보고 답 나왔다 넘어가면 안 돼. 대신 넘어가면 안 돼. 평상시에는. 알았어요? 정석으로도 풀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가 마무리까지 해놓으면 다음에 그렇게 문제 하나 풀어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야. 알겠나요? 여기다 원형을 잡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 ax 제곱이라 쓰고 요는 마찬가지로 k를 집어넣고 얘가 9-k를 집어넣으면 9-k가 아니라 12-k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지? 맞나요?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좌표로 쓰면 얘를 -k를 쓰면 얘는 12에서 -k가 플러스니까 그거 맞네. 그러지? 그래서 여기다가 -k를 집으면 ak 제곱은 3이고요. a에 12-k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12가 된다. 뭐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차피 알겠나요? 넘어갈게요 그냥. 53번. 자 53번. 직선이 실수 k에 관계없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납니다.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와 만납니다. 직선이네. 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직선과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근데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 곳이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정확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지? 대신 문자가 있으니 정점은 k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 k에 대한 항등식을 쓰다 보면 정점 하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a, 제곱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러면 a, 제곱은 어디 있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좌표가 주어졌는데 그 좌표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네요. 맞나요? 이 점은 y는 x제곱 위에 있는 도형이다. 여기까지를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좌표가 나오면 아하 얘가 문자로 한 문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y는 x제곱 위에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y는 x제곱을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응?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나는 도형이 안 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정해진 그래프고 우리는 이 직선은 지금 이 점을 지나는 건데 이 점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둘은 무조건 만나겠네요. 얘는 만나지 않고요. 그러면 정점이 당연히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지? 경계까지는 되고요. 그럼 이 점이 뭐라고? a, 제곱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에 맞게끔 선생님이 정점 하나만 구한 거고요. 아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랑 무조건 만나려면 이 점 a,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네요. 알겠죠? 이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그래프에다 a를 집어넣게 되면 a는 여기 나오겠죠. fa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라는 점이 y좌표 얘보다 a제곱이 더 위에 있으면 되겠죠. 등호는 있어도 된다고 했네요. 뭐 답은 그냥 떨어졌네요. 그냥 떨어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많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알겠죠? 다른 방법을 아까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얘가 y는 x제곱이 떠오른다겠지? 그래프를 y는 x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저 밑에가 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고 y절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죠. 이 그래프네요. 선생님 복사해서 그렸어.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뭐야? 그렇죠. x제곱과 똑같죠. 에? 그래프 폭이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폭이 똑같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소민. 천재가 아니면 우리 노력을 해야 돼. 기억나 안 나? 이 그림 비슷한 그림. 기억나요. 어떤 그림이었어? 어제 풀었는데. 어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어제 풀었잖아. 뭐 어떤 내용이었어? 그거요? 토이 같으면 교점이 생긴다고 많이 했는데. 뭐였어? 이게 두 개의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선을 하는 내용이었잖아. 거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폭이 똑같으면 뭔 얘기를 했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폭이 달랐을 때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고. 물론 억지로 만들려면 안 나오는 얘기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교점 자체는. 이해됐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왜냐면 그림을 선생님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야. 이 점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다? 이 곡선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곡선과 지금 만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어디 안에 있어? 이 안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라고 이거. 여기가 지금 있어야 우리가 그래프가 정점이 a, a제곱이 여기에 된다고. 이 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쪽이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교점이 없다는 것이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용을 이쪽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뒤에 가서 만난다 생각하면 벗어나겠지. 벗어난 다음에 그래프를 못 풉니다. 식으로 풀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점만 알아내면 되겠네. 이 점은 뭐야? 연립한 거잖아. 똑같이 A는 2가 나와. 이 점에 A가 2야. 여기가 2,4라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어디야 그러면? 왼쪽이다 이 말이게요. 2보다 더 작은 쪽이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실은. 그래서요. 요게 좀 더 해석적이긴 하지.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연결을 시켜준 거야. 알겠어요? 뭐 풀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편한 풀이는 요게 더 편하겠지. 그러지? 다음 55번. 자 55번은 뭐 흐름만 설명하고 너희들이 마무리 줘. 왜? 54번 어째? 니은 디귿을 풀긴 했는데. 니은은 당연한 거 아니야 최소가? 네. 디귿. 디귿도 당연한 말 아니야? 왜요? 그렇지. 여기서 왜요가 나오네. 그러지.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차 함수니까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가 0AB라고 나왔어요. B가 X절편인데 그래프가 지금 0AB.
여가 0이고 여가 A고 여가 B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비교하는 거야?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죠. 함수값은 누가 더 크냐 작냐니까. 크냐 작냐는 누가 중요한 거야? 축이 중요한 거네. 축이 2분의 A 플러스 B죠. 다시 말해서 축에서 누가 더 뭐냐가 중요하다고. 누가 더 축에서 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알겠나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 A는 뭡니까? B 마이너스 A는 요 거리야. 2분의 A는 요 거리. 이 거리를 집어넣은 거야. 양수값이고요. 그럼 뭐들 집어넣은 거야? 요 정도 되는 느낌이네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요. 얘는 어디입니까? A-B는 음수죠. 자, A-B 요놈에서 요놈 뺐으니까 음수지. 그러면 거리는 어째 얘하고 얘는 절대값은 똑같은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원점에서 누가 멀어? 얘가 더 멀다. 설명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그으면 돼. 사실 이거.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분의 뭐라 놓으면 돼? 지금 B-A고 얘가 2분의 A-B. 뭐 간단한 설명이 되겠죠? 알았어요? 요거를 엄밀히 그래프로 설명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누구랑 거리? 누구랑 차이를 원하고 있다? 축하고의 차이를 원하고 있다 이거야. 누구 2분의 B-A하고 2분의 A 플러스 B하고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는 누가 모르겠다 싶으면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거리, 축에서 거리를 물어보니까 누가 더 뭐냐만 판단하면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현재 문제는 직관적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55번은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야. 넓이에 관한 내용인데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인 도형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울기 2란 말은 요거분의 요거의 B가 나온 거네. 그러면 요 거리만 알면 요 거리는 얼마야? 2배가 되겠죠. 2배. 그러면 요 거리가 P라고 생각하면 P 나왔네. P라고 생각하면 P 나왔네. 똑같은 말 하고 있어. S라 하면 요 길이는 지금 2S가 되니까 넓이는 뭐가 됩니까? S제곱. 이 거리가 T이면 요 거리가 2T가 되니까 넓이는 T제곱. 조심할 점은 거리입니다. 거리. 제곱을 할 거니까 관계는 없겠네요. 그러지? 예? 거리니까 양수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곱을 할 거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시겠지? 그럼 우리만 뭐만 알아내면 돼? 요 거리만 알아내면 돼요. 거리는 어떻게 알아낼 거냐 봤더니 직선하고 지금 2차 함수 만나는 점은 요놈을 알파 베타로 놓고 오고 그럼 여가 알파 베타가 내고죠 x좌표가 요 점 알아내면 되니 요 점 얼마입니까 지금? y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넓이는 베타에서 이 마이너스 2분의 k를 뺀 넓이 제곱 이거고 두 번째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뺀 제곱이 되겠네요. 뭐 상관없겠네요. 제곱했으니까. 요게 첫 번째 넓이고 요 두 번째 넓이가 되겠어요. 두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고 알파 베타는 누구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봤더니 베타 제곱 베타 뭐 합각 근과 계수 관계로 바꾸면 이 식이 다 뭘로 바뀔 거야? k로 바뀌겠다. 그럼 k 값 구하면 나머지 짝짝짝 넘어가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선생님 생각할 때는 요 넓이의 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알았어요? 출발을 넓이를 구하라 하니 나는 이 거리를 구하고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겠다라는 걸 하면 식 쓰고 문제를 연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 135도. 135도니까 지금 여기서 수선을 그으면 45도가 되고 길이가 같다 나올 거고 여기에 있는 x의 넓이가 이 넓이가 y의 2배라고 합니다.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150. 요거의 길이가 150. 넓이는 2배. 그랬을 때 y 넓이의 최대값,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문제 나오는 대로 문자 넣고 식 세우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 식을 잘 세우고 식 변화를 잘 관찰하냐, 요거 차이야.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 질문거리가 안 돼요. x. 연산은 불편해서 좀 힘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나 x 적으니까 x. 네 가지가 다 보이네. 그럼 이 길이를 y로 놓을게요. y.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x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이 길이는 150에서 얘를 빼야겠죠. 150에서 3x 플러스 5를 뺀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의 넓이는 xy예요. y의 넓이는 얘하고 지금 얘가 지금 이 길이죠. 그러지? 얘하고 지금 얘를 더해서 x 곱하고 2로 나눈 거죠. 근데 요 넓이가 x가 이거 2배라 있으니까 나누기 하고 곱하기 할 거야. 높이는 x가 되고 아랫변 윗변은 150 요 놈이 2세트고 x만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300에 6x 플러스 2y를 뺄 건데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다. 식 이해됩니까? 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넓이 누구야? y의 넓이지. sy는 지금 요 넓이 요거에 요기 쉬워 보이네. 지금 요 놈을 2로 나눈 게 y 넓이야. 아까 2배라 했어. 2분의 1 쓰고 2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요 놈의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y. 그러면 자 넓이가 문자 2개로 표현됐으니까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겠다. 한 문자로 바꿨는데 우리가 활용 문제니까 당연히 범위가 나오겠다. 실제 답안은 범위하고 상관없이 답은 나오게 돼 있지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50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지. 150. 적어도 지금 x가 세 마리 있으니까 얘를 x로 바꿀 것 같으면 적어도 3x는 15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맞나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얘를 x를 이렇게 여기다가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x를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엄마 이해됩니까?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실은 문제 상관없이 답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다음. 자 58번을 적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억이 다릅니다. 맞나요? 기억. 선생님 체크해 놓은 것은 기억 뭐야? 부동의 방향 반대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책을 그 선생님 프린트를 봐보세요. 그래프가 어쩝니까? 위로 볼록이고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뭐 쓸 거야? 판별식을 쓸 거야. a제곱 플러스 4b죠. 맞나요? 얘가 만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맞죠? 백재군 생각하고 있어? 네. a제곱 플러스 4b가 0보다 작습니다. 차분하게 a제곱 플러스 4b가 0보다 작습니다. a제곱 플러스 4b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참이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선생님 뭐라 했어? 차분히 생각을 해줘.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50%의 확률이야. 거짓. 나는 다른 생각이다. 남들이 다 아니라 할 때 나는 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지 뭐라 하지 그런 차별성?
차별성. 어? 자신의 믿음이 뭐라지 그런 단어가 있잖아. 이렇게 얻는 게 떨어지네. 어? 굳은 약간 그거에 가까워. 약간 그 소신 그래. 그래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소신이 없네. 종아야 어떻게 생각하냐? 나정. 나 기다리고 있다. 잠깐만요. 내자에서. 같이 선생님이 차분하게 읽어줄 때는 천천히 읽을 때는 이유가 있어. 생각 좀 하고 하라고 해. 천천히 읽어주면 너희들도 생각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지금 뭐 영화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어야 돼. 선생님과 똑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뭐가 맞아요? 소신이 갑자기 생겼어? 어? 이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소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으면 이제 그 병 취급 당하는 거야. 선생님 문장을 다른 문장을 써줄게요. 봐보세요. x가 3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틀렸잖아. 맞잖아. 틀렸잖아. 틀렸잖아. 맞네. 맞잖아. 맞네. 왜? 틀렸지. 역시 소민이는 소자 돌리며 소신이 있구만. 잘못하면 비응 내는 거야. 파란 거 맞아? 빨간 것이 맞아? 빨간색이 맞지. 파란색이 맞지. 파란색이 맞지. 빨간색이 맞지. 너 빨간색이네. 빨간이 빨갱이네. 아니 파란색 앞에는 살이 안 들어가고. 빨간색 빨간색. 뭐야? 어떻게 생각해? 파란색이 맞아. 왜? 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정 어떻게 생각하냐? 네? 파랑이든 빨강이든 두자 정도는 말해줘야 되지 않냐? 빨간색 빨간. 파란색이랑. 어? 파란색? 파란색. 나는 파랑이다. 손 들어 파라. 나는 파라. 뭐야 너 파랑했다고 손 안 들어. 아 파랑 아니야? 파랑. 왜? 왜지? 아니지. 아 잠깐만. 아 파랑게. 파랑게. 파랑이 왜 파랑이? 왜? 파랑게. 아 파랑이잖아.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 지파 같은 게 이렇게. 이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포함되지. 이거면 이게 맞는데 이거면 이게 안 맞지. 상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림이만 지금 병 되고 있어. 파란 게 맞습니다. 왜요? 얘는 3이 들어있죠. 네. 네. 얘는 3이 없잖아. 네. 나는 3이야. 얘는 3이 없잖아. 이렇게 3을 넣으면 안 되잖아. 이 포함 관계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 우리가 잘 이해가 언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놓으면 포함 관계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포함 관계로 설명하는데 누가 더 많아? 포함 관계는 누가 크다 작다 이 개념은 생각이 좀 편해요. 오른쪽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왼쪽이 틀렸고 왼쪽이 맞으려면 두가 똑같은 말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해가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은 참입니다. 참. 그래서 이 문제 이 책에서 얘가 오류가 떠가지고 문제를 바꿔줬어요. 부동 방향을. 예전 책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거짓으로 나가지고 요게 문제가 됐습니다. 요건 참이다고.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건 좀 어렵다 했어요. 조심해야 돼. 자, 빨리 가볼게요. 59번. 이 문제도 오류였어요. 책에서는 모든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함수가 있는데
이차 함수인데 우리가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미정계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정점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로 묶어내며 지금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더니 X는 1이고 Y는 1. X가 2이고 Y는 1. 다시 말해서 1,1을 맞나요? 지금 식착 똑바로 적었나? 1,1하고 2,1이 정점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 그래프는 무조건 1,1하고 2,1을 무조건 지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실수 A에 대해서도 이 말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여튼간에 아직 남아있어. A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A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모든 A에 대해서란 말이야. 어떤 A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란 말은 뭐를 집어넣든지 간에 이 점은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는 근데 지나지 않는다는 모르겠고 여튼간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아. 나머지 점은 모르겠어. 이러니 얘가 m이 1이면 1,1을 지나잖아. 2,1은 뭐 모르겠고 1,1을 지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런 점은 m은 1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A점 문제는 답이 1하고 1로 써졌는데 모든 m의 값의 합이잖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 좀 달라져야 되긴 한데 여튼 그렇더라. 60번 60번은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한 것도 같은데 설명했나 안 했나요? 종화했어 안 했어? 생각 좀 하고 있어라. 물어보면 바로 대답 좀 해줘. 물어보면 네? 에? 에? 뭐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역시 백제군이 생각하고 있구만. 지금 고구려 가려고 생각 중이잖아. 고조선이야? 예. 아 그러구나. 누가 고조선에 했어? 저요. 아 그러네. 같이 가는 거야? 아니요. 저는 미래로 갑니다. 너는 미래로 가? 네. 월북. 자, 2차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요 점 사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가 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는 항상 뭘 이용하기 좋냐면 두 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는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B예요. 이 기울기가 m인 애는 얘가 1이면 얘가 m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주고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줘. 직선에서 두 점 사이에 그래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x좌표의 간격만 알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b 때문에 나온 거야. 기울기가 b니까 3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은 얘를 알려주려고 나온 거겠지요. 요게 거리가 얼마다? 3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3이다 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됐어요? 식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선 두 점 사이 직선 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니 문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일단. 아시겠죠? 자, 얘는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기가 정삼각형. 여기가 지금 정점 1. 요놈이 직선. 이게 뭐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뭐 1대 루트 3 형성이 되나요? 아니 평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 그렇지? 평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 문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걸 증명하라고 나온 건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아, 요점이 나왔네, 이 점이. 실제로 요점이 나왔다는 것은 요점을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내라 이 말일 수도 있겠네요, 실은. 됐습니까? 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틀어져서 정삼각형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야. 틀지 않고는 정삼각형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틀어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만들 수도 있으면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지겠고. 현재는 뭐 내용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야? 1에서 요걸 빼놓으면 되니까 2-√3이고 요 간격이 나왔다는 것은 요 간격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거꾸로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요 간격 나왔고 요 간격 나왔으니까 요놈의 좌표가 도대체 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었고 축 나왔으니까 얘가 2-√3이니까 여기서 2-√3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P 좌표 그냥 나올 거고 나머지 값도 기울기는 뭐 루트 3이네요. 60도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시험 봅니다. 잘 보시기 준비 잘해와야 돼요. 알았어요? 숙제가 어디까지 갔죠 이제? 와 8단원까지 갔어요. 숙제를 안 주겠습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 제시 보는 사람들은 숙제가 더 늘어날 거야.